네, 8월 전당대회 벌써부터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권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당이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내분이 생기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지도체제로서 통합형 집단 지도체제가 적합하다. 당장의 어떤 갈등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상시적 갈등을 일명 봉숭아합당이라고 하죠. 어떤 의원이 한마디 하면 뒤에서 들이받고. 네, 이제 민주당의 그 당대표를 뽑는 선거, 전당대회라고 하죠. 8월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민주당 내부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관련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의원의 어떤 개인의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기 판단과 또 출마하고 안 하고는 자기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이나 지방선거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게 그런 데서의 어떤 자기 책임을 어디까지 느끼느냐. 이재명 의원이 당의 중요한 자산이다. 여기는 다 비명이든 친명이든 다 찬성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당의 자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급하게 현금화 하게 되면 저는 이른바 이재명 단타매매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모두에게 불행하다. 개항 출마 자체가 당대표를 전제로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원내 당대표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출마는 저는 100%라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출마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네, 영상이 나오는 동안 이제 정혁진 변호사가 새롭게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정 변호사 보시기에는 제 당내에서는 이재명 의원 당대표 출마하지 마십시오라는 목소리가 아주 거셉니다. 네, 최재성 전 의원은 출마 100%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내부에서 100%라고 하시니까 제가 봐도 99% 이상은 되지 않을까. 99%. 네. 저는 그 당대표를 꼭 해야 될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명 의원이? 네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여기에 당대표까지 되면은 아주 강화된 불체포 특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게 가장 단기적인 그 모양이 아닌가 싶고 네. 중기적으로는 이제 당대표가 돼야 내후년에 있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 당대표로서 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종국적으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재명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만족하실 분이 아니고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공천권 행사에서 유리한 그 지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정말로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거의 100% 이제 출마하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속내를 다 알 수 없지만요.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낸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도 있습니다. 바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인데요.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앞으로 대선은 5년 남았어요. 당분간 좀 원내 처음 들어왔으니까 길게 내다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떨어지자마자 이러는 후보는 처음 보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은 조금 쉴 때라고 봐요. 어쨌든. 아니 당의원에서 출마한 건데 이제 와서 이재명 탓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당의원하기는 무슨 당의원이에요. 다 아는 걸. 세상이 다 아는 걸 가지고 자꾸 그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그만하라고 그래요. 네, 유 전 사무총장 꽤 직설적인 발언을 드립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 본인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건 그대로 존중을 하는 거고요. 예. 뭐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당내 상황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도 계속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결정은 뭐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뭐 당대표 출마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고 그게 뭐 문제가 없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그래서 네.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할 텐데 이제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떤 겁니까? 민주당이 현재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게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리더해 가면서 정말 하나로 뭉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랄까 아니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네.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럼 이재명이 유일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의원을 싫어하는 분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당의 주류라든지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걸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무시하면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심의 어느 정도 지지도 받으면서 당내에서 그래도 주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네. 민주당이 혼란 없이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이재명 지금 의원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그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한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함께 한번 보시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그러니까 좀 더 저 제목을 좀 쉽게 풀어보자면 다음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으로 바꿔도 되겠죠. 자,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재명 의원이 15%, 일단은 뭐 제일 위에 이름을 올렸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10, 안철수 6, 홍준표 5, 한동훈 4, 김동연 4. 한동훈 4가 눈에 띄시죠? 저희가 잠시 후에 저 한동훈 부분은 짚어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이재명 의원이 15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현종 의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원래 갤럽은 이걸 이제 주관식. 객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가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의원은 지금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 뒤의 성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비고사, 그 모의고사 아무리 잘 쳐봤자요. 본고사 망치면 결국 합격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워낙 정치 경험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뭐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치적인 해안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자꾸 이재명 후보 의원한테 좀 이제는 쉬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그거를 단지 이재명 의원을 싫어서가 반대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렇게 이재명 의원을 쭉 보면 다른 건 뭐 평가를 차치하고라도 일단 너무 조급하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갔습니다. 이번에 개항을 출마도 마찬가지죠. 아마 개항을 출마 안 하고 본인이 백의종군 했으면 아마 당원들이 일심동체로 이재명을 다시 불렀을 겁니다. 당신밖에 없다 불렀을 텐데 결국 개항을 출마로 해서 본인은 뺏지는 달았지만 지금 당내 반대 여론이 굉장히 심한 것이고 만약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어떤 최악의 경우에 당의 분열까지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차기 대선을 바라본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즉 이번 대선 결과를 보시면 결국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확장력을 더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우리나라 선거 구조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5대 5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중도층을 더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에만 쫓아가서 되겠냐는 거거든요. 당장은 그게 막 눈에 보이고 꽃다발 갖다 주고 막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표현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본인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인태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의 조언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금 본인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강성 지지자만 보고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저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민주당 내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어젠가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의 비대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내에도 좀 갈등 요소가 있는데 우상호 비대위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